진짜 한여름에 실내기 한 대 때문에 전체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겠죠? 그래서 저라면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에어컨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김 과장입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에서 선풍기 시대는 진작에 벗어났고 에어컨 시대로 이동한 지 꽤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일반 에어컨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받으려고 검색해보면 뭐가 이리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죠? 특히 담배관 방식, 다배관 방식 이런 전문 용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내 집에 어떤 방식이 맞는지,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으니까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특히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도 노후화되었고 이번 기회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도 추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아예 나중에 설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 집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고민, 도대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일단 먼저 설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방식에 따라 단배관 방식과 다배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단배관 방식은 분지관이라고 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각 실내기 배관을 하나로 묶어 실외기에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국엔 배관이 하나인 셈인 거죠. 반면 다배관 방식은 분지관이라고 하는 자재가 없고 각각의 실내기 배관을 실외기에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배관이 여러 개인 셈인 거죠. 이렇게 설치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면 이제 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측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비용은 다배관 방식보다는 단배관 방식이 비쌉니다. 단배관 방식이 더 비싼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실외기 비용이 다배관보다 단배관 실외기가 조금 더 비쌉니다. 또한 단배관은 앞서 설명했듯이 실내기 각 배관을 연결해주는 분지관이라고 하는 자재가 들어가는데 이 분지관 비용이 개당 4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단배관은 실내기 수량이 늘어날수록 분지관 비용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분지관이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실내기 총 수량에서 실외기 수량을 빼면 분지관 총 수량이 나옵니다. 만약 단배관 방식으로 실내기를 4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분지관은 3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용접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단배관 방식이 비쌉니다. 이건 앞서 설명한 분지관이라는 자재를 연결할 때 그냥 조립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용접을 통해서 각 배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단배관 방식에는 용접 비용이 추가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용접은 누설과 같은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과 연결지을 수 있는데요. 용접이라는 건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해서 제대로 용접을 하지 못하면 설치가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지관 용접 부위에 냉매 누설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하자 문제야 서비스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누설 부위를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수리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무실 같은 곳의 천장을 보면 텍스로 되어 있거나 점검구가 있는데요. 이러면 천장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누설 부위를 찾기가 용이하고 서비스도 비교적 쉽죠. 반면 아파트 천장은 텍스도 아니고 점검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설 부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찾아도 서비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용접을 잘못할 경우 용접물이 배관 안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냉매가 흐를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누설, 소음과 같은 하자 발생은 다배관보다는 단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해결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용접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라 좌우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단배관은 단점만 많고 다배관 방식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굳이 단배관으로 설치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단배관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단배관은 다배관에 비해 실내기 최대 연결 수량이 많습니다. 단배관은 삼성 기준으로 하나의 실외기에 최대 9대까지 실내기 연결이 가능하지만
다배관은 5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다배관 방식에서는 6대 이상의 실내기를 설치하려면 실외기 2대가 필요하지만 단배관은 실외기 1대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리고 6대 이상부터 단배관은 실외기 1대면 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외기 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단배관이 좋은 거죠. 또한 단배관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다배관에 비해서 타공 크기가 작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단배관 방식이 분지관이라고 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하나의 배관으로 간다고 했죠. 이걸 이제 주배관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주배관이 좀 굵긴 하지만 하나의 배관으로 가기 때문에 타공 크기가 좀 작습니다. 반면 다배관 방식은 각각의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단배관 방식에 비해 천장 안의 공간을 크게 타공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게 천장 안에만 있으면 뭐 솔직히 모르겠는데 실외기실까지 배관을 연결하려면 실외기실로 가는 곳에도 코어 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외기실 위쪽 타공 부위부터 실외기까지 배관이 노출이 되고 여기서 다배관 방식의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죠. 단배관은 하나의 배관이 나와서 실외기로 연결되니까 미관상 깔끔하지만 다배관은 다수의 배관이 실외기로 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안 좋죠. 에이 뭐 솔직히 잘 안 보는 실외기실인데 누가 그렇게 미관에 신경 쓰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디테일까지 챙기는 사람들도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보통 단배관 방식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배관 방식으로도 배관 커버를 통해 노출 부위를 깔끔하게 마감을 한다면 두 방식의 미관상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네요. 또 단배관과 다배관의 소비 효율이나 소비 전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삼성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소비 효율은 똑같이 1등급입니다. 단배관, 다배관 방식 모두 1등급 제품이죠. 소비 전력에서는 다배관이 단배관보다 전기를 조금 더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전기요금 좀 아끼려고 단배관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기세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내 집에서는 어떤 배관 방식이 가장 좋냐고요? 솔직히 이건 뭐가 낫다고 단정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요. 다만 구축 아파트인데 천장 내부에 배관 경로가 잘 안 나온 경우면 단배관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에 올 수리 예정이어서 전체 공간을 오픈한다고 하면 용접 작업이 용이하니까 단배관이 조금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 집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는 다배관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형 평수가 아닌 이상 실내기는 많아야 거실 포함 4대 정도가 될 것 같아 실내기 최대 수량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비용 역시 다배관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때문인데요. 다배관은 실내기 한 대가 고장날 경우 그 실내기를 차단하고 나머지 실내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치를 위해서는 서비스 기사님이 1차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죠. 그러나 1차 방문 시 고장난 실내기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부품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다배관은 임시로 고장난 실내기를 차단시켜 나머지 실내기를 정상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한여름에 실내기 한 대 때문에 전체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겠죠? 그래서 저라면 다배관 방식으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단배관, 다배관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 이제 확실히 알겠죠? 오늘 내용을 통해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하려면 일단 컨텐츠 기획을 시작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할지 고민하고 또 연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 지식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고 이건 한층 더 제가 성장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여 여러분도 저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채널이 조금 작아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이러한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놓칠 수 있으니까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스템 에어컨 고민만을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